오늘은 이제 과호흡 증후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것은 지나친 호흡으로 숨을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아마 평소에 숨을 편안하게 쉬고 있던 사람들은 이 느낌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호흡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되어서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 또는 직장인, 수험생 중에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항상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떨어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자신이 호흡이 잘 안 돼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했는데 그 원리를 설명해 주니까 가슴이 시원해지고 호흡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스트레스라든지 신경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호흡 증후군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 병을 치료했는지 하나씩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신기가 부족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기가 부족된다는 것은 이 콩팥인데 콩팥이라면 이 밑인데 이게 어떻게 호흡과 연관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라고 그럴 때 여기에 심폐가 있고 여기에 간하고 콩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신기가 부족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할 때 이 복부에서 율동이 되어서 여기서 끌어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여기 심폐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 콩팥과 간의 힘이 약해지면 콩팥의 힘이 약해지면 간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뿌리에서 제대로 끌어잡아주는 힘이 없으면 복부가 율동작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헛배 불고 가스가 차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기가 부족한 겁니다. 원기가 부족한 사람은 대개 보면 살이 퉁퉁하고 배가 많이 나오고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찌기 쉬운 사람입니다. 애기들 중에서도 유난히 그렇게 살이 많이 쪄서 고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한숨을 쉽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과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보면 얼굴도 둥글럽적하고 입술이 두툼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천적으로 코가 길게 생긴 사람은 살이 잘 안 찝니다. 그런데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은 엉덩이도 크고 살이 찌고 배가 나오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부에서 율동작용이 돼야 되는데 율동작용이 안 되니까 과호흡증,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쉬어야 편안하니까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과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원기가 부족한데 이게 검사상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신기가 부족한데 이게 검사상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업증후군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담화라는 게 있어요. 이 담화라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 화병입니다. 화에 의해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이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그냥 이러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심해진 과업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고 이렇게 되면 그게 자기가 호흡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담화예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남자 중에 하얗고 통통하고 소심하게 생긴 사람들, 여성 중에 까무잡잡하고 단단하게 생긴 여성들. 반대로 됐죠. 남자가 까무잡잡하고 단단해야 되는데 여성은 부드럽고요. 근데 여성이 단단하고 강하고 송곳을 찔러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은 아주 예민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여성들이 담화에 의해서 과업도 오고 두통도 오고 소화불량도 오고 속쓰림도 오고 허리 아픔도 오고 피부 소양증도 와요. 반대로 남성들은 단단해야 되는데 남성 중에서 하얗고 통통하고 부드럽고 완만하고 소심하고 이게 또 담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또 담화에서 과업이 와요. 이걸 어떻게 검사상에 이게 나오느냐고요. 그게 안 나오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자기는 숨이 가빠 죽겠는데 숨이 잘 안 되는데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한의원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특수한 경우예요. 3초가 결했어요. 이 결했다는 게 뭐냐면 막혔다 이런 얘기예요. 이 3초라는 건 뭐냐면 상중하를 얘기해요. 그러면 상초, 중초, 하초예요. 그러면 상초에는 뭐가 있냐면 심폐가 있어요. 중초에는 뭐가 있냐면 비위가 있어요. 하초에는 간하고 콩팥이 있어요. 이것이 소통이 잘 안 되면 과업이 와요. 이게 검사상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면 3초가 결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야, 그 도사 아니면 어떻게 알아? 3초가 결한 걸 어떻게 알아? 상중하 소통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아? 그게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여기 사람들 보면요. 요 콧등 여기 있죠. 여기가 요게 이렇게 매끈해야 되잖아요, 콧등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요. 융기된 사람. 콧등이. 요게 3초가 결했다고 그래요, 요거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코는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게 남자나 여자나 코가 크면은요, 존재감이 강해요. 자신감이 강해요. 자기 존재를 앞서요. 그럴 때 여기 콧등이 볼록한 사람들이 오면은 3초가 결한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병이 많아요. 요 심폐에서도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호흡이 잘 안 돼요. 과호흡이 되는 거예요. 비위에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소화장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변비, 간, 뿌리가 나쁘면 어때요? 변비, 허리, 다리 아픈 이런 증상. 그다음에 전신적으로 볼 때는 피부병이라든지 또 간신, 간이라는 건 한의학에서는 이게 생식기를 또 보거든요. 생리불순. 그러니까 생리불순이 왔어. 근데 콧등이 불룩해. 그럼 뭐예요? 3초가 결해서 생리불순이 온 거야. 소화가 안 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왔어.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콧등이 볼록해. 그럼 3초가 소통이 안 돼서 3초가 결해서 소화 안 되다가 나중에는 위십이지장궤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 자신으로 보기도 하고 요거는 장으로 보기도 해요. 코는요. 그래서 장에서 위로 내려가는 부위가 항상 거기가 굴곡이 져 있으니까 거기가 나중에는
궤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궤양, 12장 궤양 환자들이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데 3초가 결한 걸 보고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또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3초가 결해서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과호흡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검사상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호흡 증상 환자들이 한방을 많이 찾아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과호흡 증상을 이런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호흡 증상이 한방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